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도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도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자 창을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에 이어서 유튜브 채널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오늘 안 밀립니다. 2064포인트, 2065포인트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수대 만들어가고 있고요. 0.63% 하락하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2057 저점 찍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기분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자, 수급 보시면 기관 개인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40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모두 팔고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771억 원이나 순매수해 줍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70선 공방입니다. 669.35. 크게 지수가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오지도 않고 1.7에서 1.8%대의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어떤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꾸준하게 올라줍니다. 670선 수차례 찍었고요. 지금 다시금 670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주고요.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해줍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1원 60전으로 1원 10전 상승하면서 강달러 이어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상황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피를 중점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몰려주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과 그리고 월요일 날에 그런 급락장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여력이 어떤 외부적으로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도 역시 이틀 동안에 크게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그 저평가 매력이 좀 돋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은 집중적으로 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일본과의 수출 제한에 대한 이 IT 업종에 대한 하락 부분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7월 말에 일본의 선거에 대한 그 전후로 어떤 이런 해결책이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큰 우려가 이번 주 월화에 반영이 됐던 만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감산설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 반도체 경기 둔화로 재고가 급증하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우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생산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그나마
좀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들도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는 이 호재가 당연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저가 매수세가 역시 바이오주들 쪽으로 몰리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5%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괜찮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더존 비주온이라는 네.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긍정적 레포트가 계속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2분기 시작 같은 경우 영업이익 146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13%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존 비주온 아시다시피 ERP와 그룹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ERP 쪽은 25%, 그룹웨어 사업 쪽은 19%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은 핀테크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핀테크 매출이 3분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휴된 금융기관이 이 더존 비주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대출이 결정되면은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 더존 비주온의 이 핀테크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신용평가 등을 위해서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때 건당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주온의 신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말씀을 드리면은 65,300원, 목표가는 71,000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더존 비주온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박 의원님부터 할까요? 자, 일단 현대백화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가격대가 대략 83,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79,0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저점으로 한 78,500원 오늘 저점으로 찍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죠. 현대백화점 79,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79,000원 가격 이하대로 대략 한 77,000원권까지, 그러니까 79,000원에서 77,000원대까지 좀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끌어내린다면 지금 현재 이런 리스크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77,000원이 저점으로 형성되든 아니면 79,000원이 저점을 형성되든 이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면 83,2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반등력 나와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83,00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87,000원, 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93,000원대까지 지금 요 79,000원에서 77,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해서 아니면 신규 접근해서 끌고 가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이익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대략 4조 1,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511억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황에서 즐기시면서 느긋하게 매수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짧게 보실 분들은 83,0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87,000원 정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93,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죠? 일단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을 때가 5월 달에 대략 1650원, 70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언급을 드렸고, 그게 단기 목표인 2400원 근접하게 2345원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밀렸는데, 제가 이제 2100원을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라. 그리고 2100원을 깨게 된다면 전량 매도한 다음에 1700원에서 다시 공략을 하시면 된다. 1700원에서 1550원 사이로 다시 분할 접근해서 끌고 올라가면 충분히 다시금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장기적인 포지션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700원짜리 찍고 지금 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말 잘 듣고 1700원부터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체결시키신 분들은 이대로 짧게 1825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력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상승력이 조금 잘 나온다면 1950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인 상승력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만약에 1700원을 다시 한번 찍으러 내려온다면 17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자금 회수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회수하셔서 1670원에서 1550원 사이로 매수하셔서 다시 1900원 내지는 2400원짜리까지 다시 노리는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저평가 종목이죠. 순자산 가치 2093억짜리,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540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나 있는 그런 격입니다. 순이익 잘 내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신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6,200원 이하로 모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6,200원 이하로 모아가라.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도 된다. 근데 아직까지 6,000원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 평단 잘 만드시면 되고, 만약에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다시금 이미 이제 한번 6,000원권을 찍었는데, 그죠? 정확하게 어제 저점으로 찍은 자리가 5,990원, 종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기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6,000원을 터치하러 내려간다면 깨질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하셔도 됩니다. 다시 6,000원을 깨러 내려오면 그냥 손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6,000원 깨러 내려오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일단 짧게는 6,500원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6,7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6,000원을 다시 내려오면 손절하고 어디서 다시 노리면 되냐면, 다시 저번 저점 구간 있죠. 대략 한 5,760원, 70원 정도. 자, 이 자리에서 다시금 재공략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몰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는 건설 업체입니다. 지금 864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12억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고, 특히 이제 SOC나 북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력하게 급등했던 전력이 있으므로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좀 SOC 쪽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동신건설도 만약에 그런 이슈에 맞물리게 된다면 추후 강력하게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일단 6,000원까지 내려오면 손절하고 5,76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노린다. 그리고 6,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짧게 6,300원, 조금 길게 보면은 6,500원, 또 한 단계 위까지는 6,670원 자리까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CNG 하이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G 하이테크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이유는 좀 매집력이 차트상에서 보여집니다. 자, 7월 2일 날 거래량 강력하게 터졌고, 그 다음에 7월 4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졌는데, 자, 이 두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진 이후에
그 다음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온 물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매집력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LCD, OLED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혼합장치, 재생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DSP 혼합장치, SC-1 혼합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현상액 혼합장치 그리고 암모니아수 혼합장치, 불산 혼합장치 이제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섹터도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55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물론 이제 2019년 1분기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612억으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받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에 굳이 잡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내려와 준다면 대략 7,200원 정도, 7,200원에 매수 걸어 놓으시고 대기하셔서 체결시키신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가는 대략 8,13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일단 시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물려 들어가서 버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7,000원으로 짧게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고, 만약에 이제 7,000원 자리까지 만약에 손절에 들어갔을 경우 다시 잡는 라인은 6,450원짜리입니다. 6,450원짜리. 그래서 6,450원에 재공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8,130원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저점이 될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어디라고 했죠? 14만 5천원짜리입니다. 14만 5천원짜리. 과거 2008년도 하락이 나왔을 때 재무제표 대비 시가총액 상황이 지금 이 14만 5천원짜리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2018년 10월 1일 저점을 찍었던 10만 5,800원 이 부분이 지금 14만 5천원 라인과 맞물리기 때문에 14만 5천원이 역사적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만 2천원에서 14만 5천원 사이로 분할 매집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분할 매수. 그렇기 때문에 한 내일 정도까지 매수 타이밍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019년부터 실적이 크게 일단 개선될 모습이고, 지배자본 총계가 11조 6,80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1,867억으로 상당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동빈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설 경우 그 주가 상승력이 내려갈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역대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듯하게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부터 잘만 노리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 자, 목표가는 16만 7천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겠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19만 7천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제가 14만 5천원을 적어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매수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14만 5천원에 손절하지 마시고 한 단계 미친 14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5천원 밑으로는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14만 원 손절 라인. 근데 솔직히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무의미한 지금 위치입니다. 솔직히 내려갈 자리보다 상승할 자리가 이제 많은 구간이에요. 이미 충분히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솔직히 내려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다. 이게 차트를 만약에 역으로 봤을 경우 지금부터는 이제 공매도를 때려야 될 그런 위치 아시겠죠? 역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역으로 안 볼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매수에 들어갈 위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부터 롯데쇼핑까지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는데 골고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천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동사는 남송복 중에서도 신사복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목적 사업을 최근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직영,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업 전략과 물량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는 정장 신사복의 강화, 캐릭터, 캐주얼복의 구성을 핵심 전략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설 매장의 확충에 따라 재고 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재고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 해당 부분에서의 투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통제 위주의 신약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회사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이고 동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그것이 곧 FDA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높은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이는 태양전지, 즉 태양전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동사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에 따른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후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함에 따라 추후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실적 회복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록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를 반영하도 주가의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동사를 전 시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1,500억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최근 몇 번에 걸친 거래량 증가가 매우 가시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5월과 6월 두 번에 걸친 거래량 증가 매우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후 주가 같은 경우 계속해서 22평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이 지난 이틀 동안의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오늘 현재 4.58%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은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폭물산 같은 경우 목표 가격은 우선 짧게 4,350원, 손절 가격은 3,3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공사는 건설 자재인 철근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제강 아전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철강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이죠. 단순하게 철강 산업 자체를 넘어 건설과 조선, 자동차, 가전, 방위, 연관성이 매우 높고 중국발 공급 과잉과 조선 경기의 하락 등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해당 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분명 회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 매우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조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3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많은 철강 기업 그중에서도 동사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유동 비율이 179.6%임에 반해 부채 비율은 5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유보율은 1700%를 넘어갈 만큼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지난해를 제외하고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기관의 매수세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한 차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6월 13일 8,69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은 이후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60일선을 지지해주면서 어제 오늘 양봉을 보이며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6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부터 흔히 말하는 돌림이 나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을 8,990원, 손절 가격을 6,9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동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교육업종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향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에 따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다만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은 5조 원에서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약 14%가 성장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기존 49.2%에서 55%로 5.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3.8시간에서 4.9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 온라인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동사의 경우 패스 상품 출시를 통한 단가 인상, 온라인 교육 참여율 확대로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실적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4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60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수능 온라인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의 실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5월 13일 43,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기록한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1선 1년간의 캔들을 그대로 그어놓은 이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어제 오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이제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급적으로도 조금씩 개선만 되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을 43,500원, 손절 가격을 3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동사는 덴탈 이미징 사업과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치과용 엑스레이와 CT, 이러한 장비를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이나 네트워크 치과의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과와 의원의 수는 17,500개를 넘어가고 연평균 3%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또한 그리고 고객 또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치과와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지금 바텍과 같은 덴탈 이미징 사업,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2016년 7월부터 보험 급여의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는 점이죠. 치과형 임플란트의 경우 구매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력, 보급률, 이를 자랑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플란트 산업 자체가 매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는 국내를 넘어 국외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사상 최대치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439억 원, 당기순이익은 38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진입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의 전망치는 월등히 상회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4,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판매, 개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참고로 해당 상품 같은 경우 홈쇼핑 등에서는 지속적인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풀 가동하면서 지금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시장 수요에 맞게끔 공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평은 이어지고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파세코에 대한 관심은 실현적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세코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한 단일 상품으로 인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파세코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도 공격적인 마케팅, 조금 더 나은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계속해서 내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의 주가 또한 매우 재미난데 동사 같은 경우 2015년 이후 7월의 주가가 전월 대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수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을 14,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9,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세코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봐야 되는데 박종식 전문위원은 오늘 5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롯데쇼핑을 지난 시간에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약간 내렸죠? 네. 일단은 뭐 15만 2천 원부터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시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가격이 15만 2천 원에서 14만 5천 원권에서 분할 매집으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 전략대로 14만 5천 원을 마지막 베팅으로 삼고 지금부터 너무 많은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14만 5천 원짜리 기다려도 한 내일 정도에 충분히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극단적으로 하락력이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매집을 잘 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역사적 저점 자리에서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 총계 11조 6,800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4조 2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점이 이거 롯데쇼핑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면서요. 시장 하락하면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우려를 없지 않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접근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현대차예요. 현대차도 저거랑 비슷하게 2008년도 저점 기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저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 회사가 이때 자산 가치 대비 비율 라인과 이때 자산 가치 대비 비율 라인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딱 19만 2천 원 정도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9만 2천 원짜리. 근데 9만 2천 원짜리는 지금 이 비율 파동적 측면과 맞물리는 자리가 딱 되더라고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2008년도 자리와 지금 자리가 상당히 이제 비슷한 라인인 것이죠. 이때 10만 5,800원짜리 찍었던 라인과 지금 재무제표 대비 가격 라인이 똑같은 구간이다. 이때도 시장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이때 막 주가는 이미 막 극단적으로 빠졌는데 시장은 내려갈 자리가 한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19만 2천 원짜리 정확하게 저점으로는 9만 2,500원짜리 찍고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14만 원짜리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이거 현대차와 비슷하게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력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지금 위치에서부터 철저하게 접근을 잘 하신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4만 5천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조금씩 나눠서 매수잖아요. 이런 대형 네네. 종목들은. 네네. 만약에 14만 5천 원 이하로 조정이 올 경우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옵니까? 그 밑으로 쉽게 안 내려갈 겁니다. 만약에 내려가도 네네네. 금방 또 회복을 할 수 네네. 있다라고 네네. 보신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만약에 평단을 만들게 되면 15만 2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사이로 하니까 평단이 대략 14만 8천 원 정도 7, 8천 원 나오겠죠. 예. 나오겠죠.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배당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시고 진짜 배당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저도 말로는 92,000원짜리 현대차 그때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내려오니까 조금 저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더 빠질 것 같잖아요. 그쵸? 느낌상으로. 근데 많은 경험상 이런 자리에서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한번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네,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요. 네. 지금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노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고요. 이게 저는 단기 매집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 7월 2일 날 강력한 거래량 그리고 7월 4일에 강력한 거래량이 아직까지 매도로 빠져나간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회사가 하는 게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약품 혼합장치, 재생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일본 관련 수출 규제 수혜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6,750원 정도 자리까지 받고 다시금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저번에 터졌던 거래량만큼 강력하게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하는 포지션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터지면서 주가 상승력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인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터져준다면 짧게는 8,1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목표가는 8,130원 조금 낮은 가격에 제시를 해드렸고 또 주가가 또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7,000원짜리 그래서 7,000원짜리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반등 흐름이 그대로 다 죽는 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해놓고 관망하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자리 6,450원짜리에서 다시 노리는 관점으로 일단 손절 관점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청원 본부장 만나볼 텐데 카카오 추천해 주셨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예, 카카오가 시장이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밀리는 가운데 공사가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했던 가격, 여전히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록 단기적인 공략은 제가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했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결코 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보유해 주시고요. 목표 가격 16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볼까요? 네, 오늘은 파세코입니다. 네. 우선은 오늘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장중에 12%나 상승을 하고 지금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무엇보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점이 더위가 조금 더 나타나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주가는 분명 그 시점에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파세코를 제가 이번 주 단기 급등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주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딱 들어오십니까? 일지테크입니다. 네. 자,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단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지테크 상승력이 나오기 전에도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 종목이라고 2,850원대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1,226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급등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75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400억 정도 때밖에 되지 않았던 극단적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기다리면은 엄청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한 번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때 대략 2,400원대부터 3,400원대까지 급등시켰던 거래량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매집이 조금 더 되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 한 번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매집 거래량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150원대부터 추격으로 좀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비중을 많이 못 실었어요. 왜냐면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비평단을 낮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대로 아주 상승력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주 갈 자리가 많아요.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죽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대략 7,900원 정도 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차체를 하기 때문에 탄소 섬유, 즉 강화 플라스틱 신소재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쪽에 이제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 아람코가 현대차와 함께 수소에너지 탄소섬유 소재 개발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슈거리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섬유가 일본 정부 수출 규제로 인한 섹터 수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월봉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2013년도 15,300원을 찍던 주식이 지금 뭐 주구장창 대략 5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려면 대략 8,60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단기적 상승력은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5,170원짜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지테크를 바닥에서 제가 이제 언급한 뭐 2,800원대든 뭐 3,000원이든 잡으셨던 분들은 5,17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7,100원짜리 그리고 8,600원짜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님, 특징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국 RMS 금일 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일본 덕점 반도체 패키징 방열 소재 개발, 즉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수혜 종목으로 엮였다라고 하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한 종목 정도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온 게 2457번님의 동성제약인데 23,000원의 비중 50%입니다. 이거 박정식 위원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뭐 바로 파세요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이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회사죠. 네. 그리고 557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4,980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투자 가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주식이고, 이 주식 같은 경우 일단은 급등력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조정력이 다시 22,1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세가 죽은 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조금 더 뭐 기술적 반등력을 조금 더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파동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잡아보면은 현재 이러한 파동을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 그나마 마지막 자리 18,600원짜리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600원짜리가 깨지면 그냥 손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 반등 나오면 22,200원짜리. 근데 조금 아쉬우면 21,500원짜리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61포인트, 206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2067부터 2057까지 10포인트 정도 장중 조정 뒤에 다시금 206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60포인트 초반대까지 현재 살짝 장중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 개인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네요. 기관 팔고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 1,846억 원 사주고 기관 전주체가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오늘 낸드 감축 이야기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는데, 특히나 뭐 낸드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상승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모두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LG화학포합, 포스코, SK텔레콤,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신한진우는 소폭씩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70선 회복은 안 되지만 오늘 상승 흐름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 1.4%대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뭐 670선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 장 후반에 이제 좀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소화 잘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보면 장 참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도 사주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전주체가 사주고 있고,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매물들도 지금 잘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합니다. 보셔야 될 부분이 대형주들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바로미터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오늘 장중 보시면 장중에 40,050원대까지 4.64% 장 초반에 밀렸다가 47,8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즉 위아래로 거의 뭐 20% 가까이 움직였다,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는 모습, 지금 장중에 한 7% 정도를 되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헬릭스미스와 펄어비스 역시 상승폭 제한적입니다. 셀트리온, SK는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메디톡스 여전히 하락하고 슈젤도 빠지네요. 결국에는 메디톡스가 종일 조정이 나오고 있었고요. 슈젤도 빨간불이었지만 결국 파란불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보톡스 관련 주들도 조정이 나옵니다. SK머티리얼즈, 약보합,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7만 원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에 69,400원 마감 예상이고요. KMW 보셔야 됩니다. 5G 관련해서 오이솔루션 오늘 실적 잘 나왔습니다. KMW도 덩달아서 잘 달리고 있고 5G 관련 종목들 다시금 기지개 켜고 있다. 이 부분도 관련 종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틀간의 조정, 특히나 월요일은 급락, 그리고 화요일은 상승하다가 급락 전환, 그리고 오늘은 급등 흐름을 코스닥은 가져갔고 코스피도 2060선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언급을 살짝 했는데 그 동시효과에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신라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네. 하락 전환하는 셀트리온도 보였고요. 네.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옵션 만기일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시초 흐름까지는 별로 좋지 않게 봤었는데 예. 다행히도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기관의 풋옵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아침 딱
됐을 때부터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밀릴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톡방에 쫙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기관의 풋옵션 대량 매도가 나왔으니 오늘 장은 빠지지 않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고 역시나 지수 흐름을 보니 그닥 시초 대비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초 대비 좀 올라간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당연히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은 줄 수 있는데 예전같이 많이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캔들 매매 불가능하신 분들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대로 더 안 내려갈 것 같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지 마시기 바라겠고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고점으로 2065선 지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수급은 조금 풋옵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상승력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이 상승력이 어디까지 상승력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시장 국면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날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목요일 날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금요일 날은 좀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중요한 지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무역수지 수출입 발표입니다. 이게 일단은 금요일 날 발표가 날 예정인데 아직 시간이 미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금요일 날 장중에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요일 날까지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자, 이게 금요일 날 발표 날지 아니면 늦어져서 토요일 날 발표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 발표 나고 그다음 월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GDP, 2분기 GDP 발표와 그리고 산업생산, 소매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들 지표 하나만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을 원웨이격으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장 단기적으로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까지만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시금 월요일 날부터는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GDP랑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온다면 이번 7월 장세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7월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밀리게 된다면 7월 시장은 조금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오늘에 기반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좀 해봤고요. 이청훈 본부장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다행히 적절한 시점에 반등이 잘 나왔다고 봅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되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지난 이틀간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추가적인 낙폭 없이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등이 매우 크게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오늘 우선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살펴보게 되면은 고가가 270.95, 저가는 269.45, 고작 1.5%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옵션 만기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 정도는 지수가 큰 폭의 변동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간 가치의 하락을 전부 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익으로 비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일 7월 옵션 만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3, 6, 9,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 6, 9, 12월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을 동시 모두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약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만 보고 거래를 하죠. 내일 7월입니다. 지난 6월물이 모두 사라졌고 이제 9월물 2019년 9월물 선물에 대해서 옵션이 개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번 한 달 일시적으로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외국인이 조금만 들어오면 오히려 반등이 매우 크게 나올 거니까 내일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일장 크게 안 움직인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뚜렷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축해 나가십시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0.33% 올라가면서 2064에 살짝 이탈이 됐네요. 2058.7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장 후반에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급등 흐름입니다. 1.38%나 올라가면서 666.9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달러가 1원 10전 올라가면서 1181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국내 시장이 오늘은 반등을 성공했죠. 반등을 성공했지만 코스피는 장중 저가로 끝났습니다. 시가가 높았죠.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권이지만 캔들상으로는 음봉으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 매수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까지는 매수를 해도 그렇게 기분 좋은 매수는 아니었죠. 근데 오늘은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방향성을 줍니다. 기관들이 1870억을 매도하네요. 기금 오늘도 160억 매도합니다. 기금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방향성 선회를 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포지션 변화가 조금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만기죠. 일단 상방으로는 270 정도가 보입니다. 하방으로는 262까지 보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방 변동성보다 하방 변동성이 상당히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원달러가 1180원 안착 시도를 합니다. 오늘 1181원이죠. 오늘 1원 10전 올라서 1181원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에 저항대가 없습니다. 이 주봉인데요. 저항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격을 만들어주면서 1180원을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이 위험 자산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견인했던 것은 전기전자였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아주 강했죠. 크게 강하진 않았지만 하락 대비 강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가 4.4%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견인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 같으면 SK하이닉스 4.4% 오르고 삼성전자가 1%대 상승하면 주가가요 지금처럼 6포인트 정도로 끝나진 않죠. 최소 14포인트 이상 올랐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기전자 업종에서 올라도 알려주는 그런 것을 라고 봐야 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차트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후행스팬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의 변동성이 나오냐, 어떤 게 더 강하겠냐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쪽에서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가 막상으로 후행스팬이 과거에서 저항대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먼저 들어온 거라면 이걸 또 갈 수는 없겠죠.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보다는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얘기는 만약에 반등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주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이 어제도 소폭 하락했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양봉이 생깁니다. 근데 저점이 자꾸 낮아지죠. 미국 시장이 지금 제롬 파월의 연설, 의회 연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저점에서 올라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의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금리 인하 완화적 기조를 얘기를 하면서 0.50bp보다는 0.25 정도를 언급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민간 고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0만 4천 명 정도 올랐죠.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게 오늘 밤 발표되죠. 11일 날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용처럼 더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금리 인하는 거의 어렵겠죠. 그럼 10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미국장이 양봉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은 상당히 좀 주의를 교려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을 때 요 후행스팬이 여기 돌파했다 내려갔다 돌파했다 다시 들어오는 회귀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본다면 미국장을 강세장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결국 조정 시그널이 점점 서서히 시장에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 수출을 허용할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협상 실마리를 찾나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전에 트럼프가 완화적 기조를 어느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화웨이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화웨이 제품에 미국 제품을 소재를 집어넣는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기 위한 전략적인 거지 실제로 중국에는 영향이 없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품을 받는데 수출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미 상무부에서 중화웨이 수출 허용할 것 하는 이런 발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국 차트를 보니까요. 이 월봉 차트인데 지난 6월 달에요. 양봉을 세웠어요. 근데 5월 달에 음봉이었죠. 양봉을 세워서 하락을 상승 장악형으로 잡아주나 했더니 이달 들어서 벌써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가적 음봉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물량을 털은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사실은 지난달의 방향성의 연장 구간이냐 아니면 지난달은 물건을 터는 휩소 구간이었냐를 구별하는 자리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장과 중국장은 판이한 양상이지만 무역사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세 분출은 중국장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 부양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럽죠. 너무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네거티브 쪽이 더 클 확률이 높다. 포지티브보다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국내장이 오늘 음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게 2,000포인트입니다. 2,000선 지지율은 뭘로 따져볼까 생각해보니까 결국 30일과 31일 날에는 연준 회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기대감으로 미국장도 끌어올렸고 우리나라도 버텼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좋아지고 그런 데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나마 0.25마저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결국 2,000포인트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를 띄워놨어요. 이 차트에서 먼저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시면 후행스팬이요. 여기서 뚫고 내려왔을 때 갔어야 되는 밑으로 밀렸어야 되는데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힙소가 된 거거든요. 다시 캔들을 뚫고 내려와요. 근데 완전히 뚫지 않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일봉상에서 보니까 후익스팬 뚫고 내려오다가 살짝 틀었어요, 오늘이요. 근데 내려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변동성의 하방이 크게 없다면 금요일이 될 거고요. 만약 내일 하방 변동성이 있다면 금요일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